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미국 전역의 공항이 전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공항에 몰려든 대부분의 인파가 하나같이 한국행 비행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짐칸이나 입석도 상관없으니 제발 한국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한국으로 보내만 달라며 애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한국에게 어떤 빚을 진 건지, 그리고 한국에서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소규모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는 캐서린입니다. 처음부터 LA로 떠날 계획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사실 뉴욕에서 평범하게 통역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원래 담당자가 갑작스레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제가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된 거였죠.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급하게라도 LA에 와서 일을 진행해 줘야 한다.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어 취소도 못한다며 사정했던 거예요. 망설이던 저로선 거의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통역 번역 관련 미팅 몇 건만 마치고 곧장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여겼어요. 하지만 항공권까지 미리 예약되었고 회사 측에서도 우리가 급히 대체 인원을 찾지 못해 당신밖에 없다며 제게 강하게 부탁했거든요. 이래저래 고민하다 보니 남은 선택지는 LA로 날아가는 것밖에 없었죠. 결정적으로 마감 시한이 임박해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거래처 신뢰도까지 잃게 된다는 말이 큰 부담이 됐어요. 평소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텐데 절박함과 압박감에 떠밀리듯 비행기에 몸을 실은 셈이었습니다. 한 번 발을 들여놓고 보니 짧게 갔다 올 일이 이렇게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2025년 1월 LA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저 며칠간 일만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출장 사흘째 되던 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왠지 이상했어요. 호텔 방에서 바라본 하늘이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개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지더군요. TV를 켰더니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LA 외곽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라고 안심하려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갑자기 호텔 전체에 긴급 대피 방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산불 확산으로 인한 긴급 대피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든 투숙객은 즉시 짐을 챙겨 1층 로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짐만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동안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도대체 이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밖은 연기로 자욱했어요. 호텔 직원들은 놀랍게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고 투숙객들은 혼란에 빠진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봤더니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 됐더군요. 사람들은 차를 타고 도망치려 했고 도로는 꽉 막혔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져 호흡도 어려웠습니다. 타는 냄새와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찌르는 듯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찰나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졌어요. 숨을 쉴 수 없어 쓰러질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기 계세요? 마스크 받으세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응급처치복을 입은 사람이 마스크를 건네고 있었어요. 얼른 마스크를 쓰고 나니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죠. 그 사람은 저를 데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차 옆에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구급팀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코리아타운 한인회 구조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LA 한인회에서 파견한 구조대가 산불 지역 곳곳을 다니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저에게 마스크뿐만 아니라 물병과 얇은 담요까지 건네주었어요. 지금 바로 대피소로 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차량에 오르자 구조대장이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고 물었어요. 그제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공포와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간신히 말했죠. 구조대장은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요.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에 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는 화염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마음속으로 이들이 없었으면 진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 안에서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위험 속에서도 한인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구조대원 한 분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더니 LA에선 산불이 흔해요. 특히 우리 코리아타운은 이런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문화가 있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순간이 제가 한국 시스템과 인연을 맺는 출발점이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마음속엔 언젠가 이 빚을 꼭 갚고 싶다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구조대 차를 타고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대피소는 이미 많은 이재민과 봉사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학교 체육관을 임시 대피소로 개조한 듯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물과 식량, 담요가 곳곳에 정리된 상태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봉사자들은 부지런히 물품을 분류하고 있었고, 심지어 영역별로 담당자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의료팀이 연기 흡입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선 가족 찾기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이 커뮤니티 힘이 이렇게 강하다니라며 놀랐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따뜻한 물과 간식이 제공됐어요. 한 봉사자가 다가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물었죠. 그분에게 이 대피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세팅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인회가 단 3일 만에 이 모든 물품을 모았어요. 마스크, 담요, 식료품을 구실 같은 단체와 협력해 배분하고 있죠. 벌써 10만 장의 마스크와 150여 개의 담요가 모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주에서도 구호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먼 곳에서도 한인들이 보낸 구호품이 트럭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한인회가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었죠. 봉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끼리 단톡방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유하면 각자 가능한 만큼 가져와요. 그럼 물류팀이 분류해서 필요한 곳에 보내죠. LA 7지구 시의원실에서도 5만 장의 마스크를 기부했고, LA 시장실에서도 도움 요청 전화를 받고 구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체계적인 물류 관리 모습을 보며 LA 시정부보다 훨씬 신속한 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대피소 한쪽 벽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어가 가능하신 분 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청각장애인 이재민도 있어 수어 봉사자를 찾고 있다는 공고였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왠지 제 마음이 다시 울렸어요. 사실 저는 수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지쳐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회복되면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죠. 이때의 작은 스침이 훗날 큰 갈등 해결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연기 흡입으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죠. 저는 제 몸부터 추스르느라 대피소 구석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따금 봉사자들이 와서 힘내세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라며 격려해줬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죠. 밤새 기침하며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상태가 조금 나아진 듯 했어요. 이튿날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봉사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어제 본 수어 통역 공고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용기를 내어 대피소 관리자에게 다가갔죠. 혹시 수화로 도움드릴 일 있나요?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관리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세요? 당장 필요했는데 청각장애 어르신이 계셔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반응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사실 저는 한국 수어를 완벽히 구사하진 못했어요. 미국 수어는 능숙했지만 한국 수어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화 기반이 있으니 어떻게든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자는 저를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엔 나이 지긋한 청각장애인 어르신이 홀로 앉아 계셨죠. 수어로 간단히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인사하자 어르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비록 미국식 수어였지만 어르신이 어느 정도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손짓으로 당신 손이 제 목소리였어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손짓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대피소에서 수어 통역 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다른 청각장애인 이재민들에게도 식사 안내, 의료 지원 정보 등을 전달했죠.
이 활동을 통해 한인 구조대와 인연이 더욱 깊어졌어요. 봉사자들은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라며 고마워했고, 저는 제가 받은 도움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고 답했죠. 대피소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산불은 여전히 LA 곳곳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대피소에서는 브리핑이 있었는데 저도 참석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봉사자들은 필요한 물자 목록을 정리하고 분류했어요. 컴퓨터 시스템보다는 종이에 적힌 리스트와 사람들의 발품으로 모든 것이 돌아갔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아날로그적 방식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했어요. 사람들의 단합과 헌신이 모든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며 이런 단합이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브리핑 중에 긴급 소식이 들어왔어요. 산불이 확산된 한 주택가에 아직도 고립된 주민들이 있다는 보고였죠. 곧바로 한인회는 SNS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지역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도로 상황은 어떤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구호팀이 구성되어 출발했죠. 이런 신속한 대응을 보며 이건 작은 정부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한 봉사자가 웃으며 우리 한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해요. 특히 허스트 산불이 95% 진화됐지만 샌퍼난도, 밸리 지역 한인들의 피해 상황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더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도 대피소를 방문해 봉사자들을 격려했어요. 사무국장은 한인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진압률이 27%에 불과해 완전 진화가 이뤄져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아직 심각하단 걸 알 수 있었어요. 물품 분류부터 정보 공유, 이재민 구조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 봉사자에게 이 나라 사람들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며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입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단순히 도움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공동체 자체에 깊은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대피소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 무렵 저녁 봉사를 마치고 모두가 지쳐있을 때였어요. 한인 봉사자 한 분이 다가와 한식 드셔보실래요? 권유하셨죠. 사실 며칠째 샌드위치와 간편식만 먹다 보니 뭔가 따뜻한 음식이 당겼어요. 하지만 그분이 들고 온 식판을 보고 살짝 긴장했습니다. 빨갛고 자극적으로 보이는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호기심과 배고픔에 용기를 내어 시도해봤어요. 첫 번째로 도전한 건 김치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이 알싸하게 매워져서 잠깐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매운맛 뒤로 고소함과 새콤함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이 느껴졌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두 번째 파티부터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뜨끈한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는데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돌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하자 주변 봉사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식사 시간을 통해 봉사자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낯선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느낀 배부르고 포근한 기분은 한식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죠. 이 경험이 LA 산불이 진정된 후에도 제가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된 원동력이 되었어요. 약 2주 후 산불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피령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며 한인 대피소도 운영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죠. 짐을 꾸리며 왠지 모를 아쉬움이 차올랐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거든요. 떠나는 날 대피소에서 만난 봉사자들이 배웅해 주셨어요. 정말 큰일 하셨네요. 다음에 뵈어요. 라는 인사에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언젠가 한국 관련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언제든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어요. 대피소를 나서기 전 코리아타운 구조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덕분에 수화로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죠.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요 라고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서로 손을 맞잡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인연이 훗날 제가 산불 뉴스를 접했을 때 주저없이 한국행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핵심 동인이 된 거죠. 알고 보니 LA 한인회는 2025년 1월 21일에 추가적인 산불 피해 지원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해요. 한인회 직원부는 지난 2021년 15번 프리웨이 케이온패스 산불,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등 다양한 구호활동 경험을 통해 이번에도 단 $1도
준비 과정이나 경비 등에 쓰지 않고 100%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투명한 운영 방식이 한인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주었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이상덕 재외동 포청 청장이 로버트 안 LA 한인 회장에게 산불 피해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무국장님은 청장이 LA 동포사회가 재외공관을 통해 구호물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주셨죠. 국가 차원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식의 맛과 한인회의 단합, 그리고 수아가 존엄이 될 수 있음을 곱씹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의미 있는 인연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빚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언젠가 내가 도움을 돌려줘야지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결심이 이렇게 빨리 실행에 옮겨질 줄은 몰랐어요. 뉴욕에 돌아온 지 몇 달 후 TV에서 우연히 경상북도 산불 뉴스를 보게 됐어요. 뉴스 하단에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죠. 경상북도 산불 확산 중. 청각장애 독거노인 고리 무려.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청각장애인이면 경보음조차 들리지 않을 텐데 라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죠. LA에서의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뉴스 내용을 더 자세히 듣다 보니 경북에서 산불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불길은 점점 확산되었고 강한 바람 풍속 4m/s로 인해 빠르게 번져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 고령자들과 청각장애인들의 상황이 더욱 위험하다는 말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망설임 없이 한국 NGO 긴급구호팀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저 수아로 통역 가능합니다. LA 산불 때도 구조받은 경험 있고 수어 봉사도 했어요 라고 소개했죠. 전화 너머로 담당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 현장에선 수어 통역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뉴욕에서의 일정을 모두 미루고 한국행을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LA 구조대에게 받은 은혜를 이번엔 내가 갚을 차례라는 생각이 확고했어요. 또한 수어 통역이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LA에서 절감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이 단순한 선택이 결국 저와 한국을 더욱 깊이 연결해주는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알지 못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재난대응본부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현장 브리핑이 있으니 바로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항에서 바로 차를 타고 브리핑 장소로 이동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저도 모르게 긴장감과 사명감이 솟아났습니다. 브리핑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란 것은 이미 수어 통역 지원팀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LA에서는 제가 우연히 수어를 할 줄 알아서 봉사했던 것과 달리 여기선 체계적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었죠. 팀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한국 수어 완벽하진 않아도 비슷하니 적응 빠를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 수어와 한국 수어는 완전히 다르지만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나 구조에 비슷한 점이 있거든요. 브리핑을 들으며 LA와 비교하니 훨씬 시스템화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 통역 지원팀 존재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죠. 이런 준비성을 보며 제 역할이 분명해졌고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한국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 확산 방지 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이미 개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모든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해요.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경상북도 재난심리지원센터 및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 인력도 배치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바로 경상북도 대피소로 출발했어요. 산간지방이라 이동도 쉽지 않았고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라 무척 지쳐 있었죠. 하지만 대피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구호 물자와 인파가 뒤섞인 장면이 LA 때와 오버랩되면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여긴 한국 시골인데도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네라며 놀랐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마자 한 봉사자가 급히 다가왔어요. 수어 통역자세요? 청각장애 어르신이 오셨는데 안내가 안 되고 있어요. 바로 일터로 뛰어갔죠. 한쪽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 다가가 서툴지만 손짓으로 안녕하세요. 여기로 오시면 식사의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전했어요. 노인분이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도 당신은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수어를 조금 하네 라 의문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고마움의 표정으로 바뀌었죠. 이곳에서도 LA 대피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먼저 살리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다만 규모나 체계면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이었습니다. 대피소 곳곳에는 정확한 안내문이 있었고 각 구역별로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었죠. 저 또한 한인의 구조대에게 받은 기억이 겹쳐 더욱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대피소에는 수백 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했어요. 건물 앞에는 생수와 음식, 담요 등 구호물품이 가득 쌓여 있었고 이를 정리하고 배분하는 일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 이미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또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 회의 재난구호금 1,000만 원도 지원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피소에서 일하던 중 현장 브리핑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중증 청각장애 독거노인 김태선 님이 산불 확산 지역에 고립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휴대폰도 없고 대피 명령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게다가 지형이 험준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 접근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색팀이 출동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담당자가 제게 말했죠. 혹시 집 안에서 창문 너머로 손짓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어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통제본부에서 영상 중계로라도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물론이죠. 라고 답했어요. 회의에서는 만약 할아버지가 손짓하시면 비록 언어가 달라도 큰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LA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확신이 들었어요. 혹시나 구조 대상자도 수어로 긴급 소통이 가능하다면 시간 단축이 생명 구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꼭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지원했고 본부에서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 결정이 곧 득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어요. 경상북도 곳곳에 바람이 불어 연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죠. 수색팀 리더가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이대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지만 더 늦으면 할아버지 찾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진입하겠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수색팀은 혹시 집 근처 도달하면 창문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제본부에선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 옆에서 수어 시범 영상을 준비했죠. 할아버지가 보이면 움직이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온 몸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어 통역의 필요성을 다시금 실감했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소리를 못 듣는다면 구조대의 외침은 아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창문 너머로 시야를 확보하고 수어로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구조대가 진입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LA에서 받은 도움처럼 이번엔 내가 목소리가 되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갑자기 드론 오퍼레이터가 외쳤어요. 창문 안에 뭔가 움직인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집중됐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화면 속에서 희미하게 실루엣만 보였지만 분명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화면에 비치는 창문 쪽으로 제가 수어를 보여주는 카메라를 연결했습니다. 곧 구조대가 들어갑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는 메시지를 한국 수어처럼 흉내내며 전달했어요. 사실 100% 정확한 한국 수어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제스처와 표정으로 최대한 의미를 전달하려 했죠. 놀랍게도 창 안쪽의 인물이 오케이, 제스처 비슷하게 응답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조대가 즉시 그 집에 진입했고 얼마 후 무전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발견했습니다. 의식 있으시고 지금 이송 중입니다. 모두가 환호했죠. 구조대원이 나중에 말하길 이 손짓이야말로 목소리보다 빠른 언어였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가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수아의 존엄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울렸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구조대가 접근했을 때도 할아버지가 한참 늦게 밖으로 나오셔서 위험할 뻔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구조 당시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작은 상자를 챙기려 하셨던 거였죠. 그 작은 상자 안에는 아내의 유품, 오래된 수화사전,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에게 그 상자가 얼마나 소중했을지 상상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피소로 이송된 후 저는 곧바로 찾아가 봤어요. 연기 흡입으로 위독했지만 빠른 구조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죠.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저를 보자 눈이 반짝였어요. 수어로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라고 물어봤죠.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셨지만 수어로 당신 손이 내게 목소리였다는 의미를 전하셨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미국 분이신데 한국 수화도 해요? 라고 수어로 물어보셔서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비슷한 점이 많아 조금 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LA 대피소에서 들었던 똑같은 문장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운명이구나. 그때 내가 살았듯 지금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LA 대피소에서의 경험, 수어 안내, 한국행 결정, 그리고 경상북도 구조까지 모든 일련의 흐름이 제 머릿속에서 연결되며 감동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모두 지쳐있을 때 봉사자들이 국밥 한 그릇씩을 가져다 주셨어요. 얼큰하고 구수한 국물 맛이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든든하게 먹고 힘내네요 라고 말하자 주변 분들이 웃으셨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김치, 미역국, 밥의 조합이 이제는 정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식이 주는 포근함과 든든함이 위로가 됐어요. 할아버지도 수어로 이 밥 한 그릇이 인생을 살린다고 표현하셨어요. LA 산불 당시에도 저는 한식으로 배를 채우며 봉사자들과 가까워졌었죠. 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 한국인의 정과 공동체 문화를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는 단순한 행위가 깊은 교감으로 이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피소 환경은 사실 열악한 점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고령자인 대피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생활 환경 변화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피소에서는 전기가 복구되지 않아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기온이 떨어졌음에도 가스난로 한 대로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91세, 86세 등 고령 어르신들은 춥지요. 왜 안 추워요? 뭐 전기난로를 피울 수 있나? 보일러가 돌아가나? 라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셨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대피소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어요. 78세 김분순 할머니는 혼자 있는 사람은 다니기 쉽지 않지.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데리고 다녔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외적 불평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피소에서 봉사하면서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세밀함에 감탄했어요. 노약자 전용 난방기, 심리지원 상담사 상주, 상황지휘본부의 실시간 보고, 체계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이거 정말 대단하다. LA 때보다 훨씬 조직적이네요 라고 말하자 한 담당자가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자원봉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끈끈이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산불 피해로 대피한 주민들은 당장의 의식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필수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속옷이나 양말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 주민은 씻지도 못해. 손이 시커멓게 와서 그대로 있잖아. 옷 같은 거는 좀 보급이 되면 좋은데 정부에서 옷은 보급이 안 되라며 실질적인 필요를 호소했어요. 제가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전달했더니 즉시 필요물품 목록을 작성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더군요. 대피소 한쪽에 설치된 무인 안내 단말기에서는 수어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손짓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언어입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죠. 김태선 할아버지도 관심 있게 보시며 지금 세상이 이렇게 편해진 줄 몰랐네라고 수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경상북도 대피소의 촘촘한 시스템을 보며 처음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거지? 라고 의아했어요. 하지만 점차 사람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한국적 사고방식을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이 깨달음이 한국은 사람이 구조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이 사람을 구조하는 나라구나라는 확신으로 연결됐습니다. 약 일주일 후 산불이 대부분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지막 브리핑에서는 진압률이 90%를 넘었고 피해 주민도 대체로 파악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피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는 말에 저도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떠나기 전날 김태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작은 수첩을 들고 계셨는데 수어 사전을 뒤적여가며 짧은 메모를 써서 건네셨죠. 살려줘서 고맙소. 당신 손이 내 목소리였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명예로운 순간이었죠. LA 한인회의 구출에서 시작해 수화 봉사, 한국행 결정, 그리고 김태선 할아버지 구조까지 모든 일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을 이렇게 갚았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도울 일 있다면 망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강해졌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저를 불렀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더 드시고 가세요. 배도 출출했던 차라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태선 할아버지도 의사 허락하에 동석하셨어요. 이번에는 국밥 외에도 달콤한 불고기와 각종 반찬이 함께 나왔어요. 이 조합은 또 뭐지? 싶으면서도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문화를 전부 맛보는 듯했어요. LA 대피소 식사에 이어 경상북도 대피소에서도 한식이 저와 한국인의 교감 매개체가 됐죠. 할아버지가 수어로 나는 마늘과 고추가 들어간 매운 음식이 최고라며 웃으셨어요. 저도 맵지만 중독성 있네요라고 답하며 웃었죠. 이 따뜻한 식사 시간이 저를 더욱 한국에 애정 갖게 만들었어요.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NGO 책임자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LA에서 도움받으신 분이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누군가를 살려줬으니 정의의 순환 아닙니까? 그 말에 저도 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화답했어요. 모두가 환히 웃으며 기념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김태선 할아버지와의 작별도 가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가 힘겹게 일어나 수어 대신 포옹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오셨거든요. 꼭 다시 보자라는 약속도 손짓으로 나눴죠. 눈물이 맺힌 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주변 분들도 뭉클해하셨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돌아보니 LA를 살려준 한인회와 이번엔 제가 경상북도에서 수어 봉사를 한 선순환이 분명해 보였어요. 제 인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걸 확실히 자각했죠. 이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뉴욕에 돌아가면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특히 대피소에서 목격한 몇 가지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피소에서 상시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팀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대한적 십자사 봉사약사회의 헌신, 방역기동반의 활약 같은 세부적인 지원 시스템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영덕군의 경우 이틀 새 주민 100여 명이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런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LA 대피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첫 일은 블로그에 이 모든 경험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첫 문장은 수하는 손짓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됩니다로 시작했죠. LA에서 구조된 사실부터 경상북도에서 제가 구조활동한 일, 한식 체험비까지 상세히 기록했어요. 예상 외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도 번역본을 통해 열렬히 호응해 주셨죠. 이후 미국 현지 언론, 한국 언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제안이 쏟아졌어요. 저는 한국인들의 대단한 시스템과 마음을 전파하고 싶다라며 적극 수락했습니다. 김태선 할아버지 사진과 LA 대피소 모습 비교 자료를 첨부해 두 경험의 연결성을 강조했어요. 블로그 글에는 단순한 우연인 줄 알았던 LA 산불 대피소 경험이 몇 달 후 산불 구조 활동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특히 LA 한인회가 불과 3일 만에 10만 장의 마스크와 150여 개의 담요를 모았던 이야기, 그리고 경북도의회가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한 사실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은 독자들에게 더욱 생생한 현장감을 전해주었어요. 글에는 또한 김태선 할아버지가 왜 늦게 대피하셨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도 담았습니다. 그분의 귀중한 상자에 담긴 아내의 유품, 오래된 수화사전, 그리고 편지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설명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인간의 감정과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썼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봉사자들과의 인연, 한식의 매력, 수와 통역의 중요성이 한데 뭉쳐 세상을 향해 발신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선진국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결론에 많은 이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예상치 못했던 이 여정이 전 세계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고, 저에게는 더 다양한 협업과 자원봉사의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가끔 김태선 할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수어로 화상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죠.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마을 친구들과 다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때 그 상자에 담긴 편지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고 해요. 어려울 때마다 이 편지를 읽어봐요.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가 화재 속에서도 할아버지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었던 거죠. LA 한인회와도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로버트 안 회장님은 제 블로그 글을 읽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산불 피해자를 돕던 저희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소통이 계속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또 다른 봉사 프로젝트의 가능성도 논의 중이에요. 지난주에는 뉴욕 한인회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교실 자원봉사를 제안받았어요. 정기적으로 수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첫 수업 때 LA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더니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의 언어로서 수어를 배우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수어 통역사로서의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 공부도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수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어서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오면 더 능숙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죠. 단순했던 LA 출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서로를 돕는 경험은 제 삶의 큰 선물이 되었어요. 매일 뉴스를 통해 세계 곳곳의 재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이제 그 현장 속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LA의 한인회 구조대원들과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헌신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으니까요. 한국인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어떤 걸 가장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